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종양내과 교수 최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종양내과 교수 최혜진입니다. 췌장암 항암 치료 관련해서 그 사연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항암 치료 중입니다.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손발 저림은 췌장암하고 담도암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췌장암에서 쓰는 항암제인 아브락세인이라든지 옥살리플라틴, 담도암에서 사용하는 시스플라틴 항암제가 이런 손발 저림을 많이 유발을 하고요. 초기에는 생기지 않지만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계속 악화되는 것이 손발 저림입니다. 손발 저림은 사실 약이 이거 딱 좋아지게 하는 구토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좋아지게 하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쓰긴 하지만 대부분 효과 없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환자분이 노력하실 부분은 마사지를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족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손발이 저리고 걷기 힘들다. 이런 것을 진료실에서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손발 저림은 항암제를 끊으면 싹 사라질까요? 항암제를 끊는다고 싹 사라지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건 응급 부작용도 아니고 초기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지만 맞으면 맞을수록 계속 축적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항암제를 그런 증상이 시작이 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유발하는 항암제를 좀 중단하거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환자분이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치의에게 꼭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 되게 심한 경우에는 항암제를 끊기도 합니다. 특히 아브락세인이나 이런 약을 끊게 되면 책에 의하면 2달 정도 지나면 좀 좋아진다고 돼 있지만 사실 환자분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저린 증상이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입니다. 근데 머리 염색이나 파마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마, 염색 불가능하진 않고요. 근데 항암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탈모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파마나 염색을 하게 되면 탈모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적은 두피에 잘 닿지 않게 파마나 염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탈모가 심한 경우에는 항암제가 탈모를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특히 100% 유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항암제를 끊게 되면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항암제 초기에 가발을 준비하시는 것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설사가 납니다. 지사제 지어 먹어도 될까요? 네, 항암제 중에 5FU라든지 리노테칸, 오니바이드 이런 약들은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이런 항암제를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이라면 로페라마이드라는 지사제를 응급약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설사가 난다 그러면 초기에 빨리 드셔야 됩니다. 설사가 멈추면 지사제를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멈추지 않으면 2시간마다 하나씩 먹을 수 있다라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 되고요. 계속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백혈구가 떨어지는 시기에 설사가 만약에 겹치게 되면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독감 예방 접종은 언제 할까요? 매일 듣는 질문인데요. 독감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됩니다. 항암제를 하시는 분은 면역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예방접종은 사실 항암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시기에 중간중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독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폐렴 예방접종이라든지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물어보시는데요. 폐렴 예방접종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런데 꼭 하시지 않아야 되는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 저하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항암제가 종료되신 분은 그것도 6개월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데요. 너무 어지럽고 몸이 가라앉고 구토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통제는 사실 항암제도 부작용이 많지만 진통제도 부작용이 많은 약입니다. 이 부작용은 잘 조절하면서 드시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통증을 조절을 안 하시면 훨씬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든지 밥을 못 먹는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나쁜 안 좋은 증상들이 계속 동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통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초기에 제일 많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역질입니다. 진통제는. 그래서 진통제 처방 받으실 때 구역질 항구토제도 같이 처방 받아서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구토가 계속 난다 그러면 진통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약을 바꿔서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환자분들은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시술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항암제 신약 치료인 임상 연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네, 임상 연구는 이제 안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상 연구는 굉장한 다양한 종류의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대상이 되는지는 굉장히 구체적인 걸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요즘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에서 신약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는지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임상 연구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으신데 이거의 장단점은 어떤 거예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로운 약에 대해서 이 약이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적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임상 연구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접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임상 연구는 굉장히 짜여진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고 연구간호사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간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약을 접한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알려지지 않는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도 이제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단점일 수 있고 그다음 추가적인 체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